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로마입니다. 예, 아유 굉장히 오랜만인데 예, 왜 안 나와 주십니까? 의원님 자주 나와 주십시오. 자, 일단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물망에 올랐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한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조금 크게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금 방송통신이 이제 되는 이런 어떤 환경에서 예. 계속 방송은 조금 규제가 있는데 통신은 뭐 넷플릭스라든 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좀, 이 통합 미디어의 또 논의가 지금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빨리 지금 진전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방송 예. 환경, 통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동안 또 많은 문제 제기가 왔던 또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뭐 주관과 소신도 있어야 되고 특히 이 분야에 경험도 좀 있는 분이 음. 적합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동관 지금 지명자가 음. 대통령실에서 높은 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동관 특보가 이제 대한민국에 영국 BBC나 일본 NHK처럼 국제적으로 신뢰와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 현재 공영방송은 어떤 게 부족하다는 말씀일까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현재 그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뭐 KBS, MBC, 뭐 YTN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지금 대표들이 뭐 노조위원장 내지는 또 간부들도 그 노조 주요 간부 출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서 뭐 패널이라든지 이런 어떤 편향성이 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어. 여기 뭐 이것 때문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왜곡 거짓 보도가 굉장히 뭐 최근에도 좀 많이 지금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자막 어. 조작이라든지 뭐 예. 화면 뭐 바꿔치기라든지 특히 KBS 같은 경우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 전으로 해서는 관련된 어떤 보도를 뭐 음. 9시 뉴스에 막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이해관계자가 음. 당사자 됐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 방송법에도 명백하게 좀 위배되는 이런 사항인데 예. 좀 이런 어떤 사항들이 좀 공영 방송에는 음.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자막 실수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의도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마이너한 실수 아닐까요, 의원님? 그런 부분이 그 어떤 강한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또 그런 질문은 가능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어떤 공영 방송에 있어서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어떤 하나의 어떤 예시 것이죠. 예, 예시로. 예.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말씀하시네요. 이제 이동관 특보가 이제 BBC, NHK 관련해서 발언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이 방송 장악하러 오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던데요. 그건 뭐 유승민 뭐 전 의원은 뭐 개인의 어떤 생각인 것이고 제가 예. 하나의 좀 예를 들면은 음. 지금 이제 NHK와 KBS가 이제 그 좀 그 상호 파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력 지난 교육. 예. 예예예. 3월 달에 이제 그 한일 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예. NHK는 그 KBS에 파견 나오신 분까지 이제 다시 이제 그 동경 도쿄에 가서 그런 예.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쭉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해설을 뭐 한 20분에 30분 동안 하는 데 비해서 우리 KBS는 잘 아신 것처럼 특정 어떤 시사 프로에서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뭐 인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왜곡을 하면서 많은 좀 분노를 일으켰는데 예. 좀 이런 측면에서 공영방송은 철저하게 음. 좀 중립적이면서도 좀 깊이 있는 공정한 음. 방송이 좀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현실이 아닌가 안타까운 사실이 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불공정 보도가 존재하면 지금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잡을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어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사장 임명이라든가 패널 선정 이런 부분을 좀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절성 논란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패널 문제의 편향성은 이건 방심위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만 뭐 예.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이제 음. 불공정의 큰 원인이라 보고 좀 전에 예. 말씀하신 방심위에 있어서는 방심의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고소 고발 내지는 문제 제기를 하면 아하. 순차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문제 제기를 한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아하. 그 심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방심위도 좀 심사하는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단순히 뭐 저희 당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한 어떤 언론을 위해서라도 뭐 음. 이런
측면에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동관 후보자다라는 게 의원님 말씀이네요. 네네네. 네, 또 저희 옆에 또 김정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과 장미 변호사 두 분이 계신데요. 자, 두 분도 함께 질문 나눠주실까요? 네, 먼저 장 네. 변호사님부터.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 그리고 네. 우려를 하는 여당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런데 이런 뭐 빛과 그림자라고 칭한다면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에게 사실상 이제 문건들, 언론인 성향 분석 문건, 뭐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어떤 뭐 사찰이라고까지 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수사를 하셨기도 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어 가지고요. 네. 사실 과거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가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좀 우려하시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하고 또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저는 그것이 상당히 좀 침소봉대돼서 좀 정치적인 공세면도 이제 좀 강하다고 봅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 문건에 대해서 지금 이동관 수석은 뭐 본인이 했다고 부정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문건에 의거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저는 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지금 민주당 정부 때처럼 KBS의 고대영 사장이나 이제 MBC의 뭐 김양김 사장을 내쫓는다든지 아니면 TV조선 종편 승인 이런 데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국을 뭐 내쫓으려는 이런 어떤 행태를 보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문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민주당이 좀 도둑이 재발적인 격으로 지금 지레짐작 정치 공사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종혁입니다. 네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저는 그동안에 이 방통위원장 임명을 놓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논쟁이 진행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이동관 특보가 내정됐다 혹은 지명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온갖 언론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판적 기사를 쏟아 넣었는데 그 중에서는 학폭 논란이 한참 있었는데 그 학폭 당사자를 취재해서 그 당사자가 나 학폭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취재를 했음에도 보도하지 않은 그런 언론사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언론의 이동관 특보에 대한 그런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분히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혹시 이동관이, 언론을 잘하는 이동관이 오면 우리가 더 이상 장난을 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처음에 이동관 특보가 나왔을 때는 이런 학폭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하는 바가 있었죠. 그런데 예.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알고 보니까 이제 이 학폭이 일반적인 학폭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고 당시에 학폭 피해자로 하는 어떤 그 친구들이 오히려 당시부터 이동관 특보 아들이 뭐 전학 가는 것을 뭐 반대를 했고 담임 선생님도 당연히 반대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그런 학폭이 아니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좀 수그러들면 예. 이동관 특보에 대한 비판 반대 여론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예. 저는 조금 전에 그 김종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건 조금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좀 선입견에 의해서 좀 이렇게 정치 공세하는 것이 아닌가. 또 거꾸로 말하면은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그만큼 민주당이나 좀 일부에서 좀 두려움 내지는 그런 것을 좀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을 오히려 저는 좀 역으로 많이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새롭게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이동관 후보자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네. 나오네요. 구체적인 네. 액수 2천만 원 얘기도 나오고. 네. 방통위는 근데 여기에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이동관 특보의 이제 부인이 그런 어떤 청탁을 받았을 때 그게 그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즉시 이제 반환을 하면서도 당시 민정수석실에 뭐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저는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정도로 명백하게 그 인사 청탁은 받았지만 아니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해명됐으면 더 이상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 해명됐으면은, 예, 오히려 저는 이런 어떤 해명이 저는 오히려 더 크게 부각돼야 하는데 이런 해명보다는 계속적으로 이런
보도를 한다는 것은 반론권에서도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보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돈이더라. 그러니까 곧바로 돌려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전달한 사람을 민정수석실에 얘기를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사법 조사를 받게 됐다. 아니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잘한 행동 아닌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해명을 했으면은 예. 오히려 이런 해명에 대해서 더 보도를 하고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또 문제 제기가 됐다는 식으로 해명보다는 문제 제기에만 초점을 맞춘 어떤 보도 행태는 저는 다분히 좀 정치 공세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이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의 협박같이 느껴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했을 경우에 또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강압적일 것이다 이렇게 또 예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은 선거에 때려들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엄청난 어떤 그 공격을 받고 했을 때 예. 주변에서 법적 조치를 하라고 얘기해서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법적 조치라는 게 그렇게 그렇죠. 맞는 키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동관 특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학폭 문제만 하더라도 수없이 해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 의문의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응을 해왔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법적인 이런 어떤 그 대응까지 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좀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초등교사 사망 사건도 있고 해서 국민적으로 이제 어떠한 그 학폭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상황 아닙니까? 그럼 네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이동관 후보자 관련 그 자녀 학폭 논란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예, 저는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했는데 예. 이제 이동관 특보의 해임을 듣고 주변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일반적인 학폭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잘 아시겠지만 학폭을 통해서 피해 당사자는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으로 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사안은 학폭이 일어났을 때부터 직후에 화해를 하고 이동관 특보들이 강제 전학을 갈 때 당사자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담임 선생님까지도 강제 전학을 뭐 반대를 했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그 피해 당사자 한 사람이 이제 언론에까지 나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어떤 기자 이제 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일반적인 학폭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는 청문회 더 다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보이콧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조승래 의원은 이제 불참설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만 의원님은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예, 저는 아침에 뭐 방송하고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저희 국민의힘은 청문을 통해서 혹시 더 밝혀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의문도 밝히고 특히 앞으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후보자의 비전과 계획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민당 일각에서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결정적 한방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회 과방위 위원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